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영상은 미리 하루 전에 녹화해 놓은 영상입니다. 세스 2025가 다음 주 화요일 1월 7일 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근데 이게 가전인데 왜 중요하냐면 젠슨 황 CEO가 기조연설을 하고 최태원 회장,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의 박노정 사장이 여기 현장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젠슨 황하고 최태원 회장이 또 만나는 것 아닌가, 이게 상당히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현지 시간입니다. 이렇게 열리는데, 그런데 이번에 세스 2025에서는 핵심 키워드는 몰입입니다. 드라이브인 몰입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SK 하이닉스는 자신 있게 반도체 16단 HBM3E까지 전시를 하면서 굉장히 큰 부스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연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 변화에 적극 참여하자. 그래서 Connect, Solve, Discover, Drive-in, 이런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될 예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특히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관통하면서, 그러니까 이 AI 기술 가전 전시회인데 결국은 AI가 되는 거예요. 뒤에도 보면은 LG전자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이 반도체뿐만 아니고 모든 산업 구조가 AI 인공지능화 된다는 거.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가전제품, IT, AI, XR, 우주기술, 디지털 헬스 등 다양한 모든 산업에 AI가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미래 차량 기술, 스마트홈, 삼성전자는 이번에는 스마트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스 2025 기조 연설자가 여러 명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와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만나는지, 우리는 반도체에 관련되니까 그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참석하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기조연설 이런 파트가 있어요. 기조연설 파트에 들어가면 여러 이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델타의 CEO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엔비디아 이제 젠슨왕이 나오죠. 젠슨왕 CEO도 나오고, 이번에는 이제 파나소닉, 볼보, 그 다음에 웨이모,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여기고, 그 다음에 액센처, 그 다음에 시리우스, 이런 사람들, 참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기조 연설을 하는데, 단연코 우리는 이제 여기에 젠슨 황한테 관심이 있는 거죠. 과연 또 만날까? 얼마 전에 만났는데 또 만나서 무슨 얘기를 또 나눌까, 이런 얘기죠. 세스 2025의 이제 행사 계획을 보면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현재 미국 시간입니다.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참가국은 158개국이고 기업은 한 4,500개 정도.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내누라 하는 기업들은 여기에 다 이제 참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관람객 수는 약 한 14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디지털 헬스라든가 차량 기술 및 첨단 모빌리티, 5G, 스마트 시티, 로봇, AI, VR, XR, 디스플레이, 스마트홈, 이런 것들. 그래서 제일 눈길이 가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죠. 델타의 CEO, 시리우스, 그 다음에 뭐 액센처, 파나소닉, 볼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삼성의 관계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재용 회장은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등 최신 제품을 전시를 하고요. 최태원 회장이 직접 참석하고 젠슨 황을 만날지, 우리가 이게 주목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는 고객사 상대로 프라이빗 부스를 운영합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K그룹은 세스 2025에서 인공지능을 주제로 대대적인 전시에 나섰습니다. 굉장히 큰 부스를 마련했어요. 590평 정도 상당히 큰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해서 SK의 AI 데이터 센터의 각종 기술과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하는 거예요. 광도정 사장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HBM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SK가 자신 있게 나가서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첨단 디램인 DDR5라든가 HBM3 16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신 있게 실물을 전시하면서
이 세스를 또 한번 주름 잡아 보려고 하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2020년 세계 최초로 DDR5 제품을 출시했어요. 1Y예요. 1Y니까 아마 16나노, 14나노, 뭐 하여튼 그 정도였었어요. 근데 올해 세계 최초로 10나노 원시 미세 공정을 적용한 DDR5 개발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원C를 성공적으로 했는데 수율도 괜찮은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를 HBM4에다가 적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납품 중인 HBM 5세대 그리고 이제 HBM 3E죠. 12단 이런 것들도 전시를 하고 당연히 내년 이제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16단 HBM3E도 지금 전시할 예정이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그 한국경제 서울경제신문에서 나온 동영상인데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5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 LG, SK 등이 출격을 앞두고 있는데 주요 경영진이 총출동해 AI,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춘 미래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 SK, LG가 CES 2025 출격 준비에 한창입니다. 올해도 화두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융합한 제품과 서비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AI 홈 대전을 펼칩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과 조주환 LG전자 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보다 똑똑해진 가전으로 사용자 맞춤형 AI 홈을 구현해 침체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오면 다 있고, 뭐 지금 이거 세스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부스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590평 상당히 크죠. 우리나라에서 590평 한다고 해도 굉장히 큰데 라스베가스의 전시장에 590평을 부스를 마련했죠. 과연 젠슨 왕 CEO가 최태원 회장이 만날까? 최태원 회장하고 또 뭐 여러 직원이 있겠지만 강노정 사장이 SK 하이닉스의 사장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CES 2025의 기조 연설을 맡은 젠슨 황을 만날까? 이게 참 그런 거죠. 그래서 젠슨 황이 지난달 연이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에게는 훌륭한 파트너들이 있다. 제가도 한번 방송을 했죠. 여러 업체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블랙웨이를 얘기를 하면서 여러 업체들 일일이 이제 호명을 하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했는데 젠슨왕은 이 자리에서 SK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이름을 부르지 않았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지난 3월부터 8단 HBM3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고 지난 9월달부터 12단 HBM3를 대량 생산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며칠 뒤면은 2025년이잖아요. 25년에는 16단 HBM3E를 샘플을 제공하고 벌써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16단 48GB의 HBM을 어디다 써먹겠어요? 거기를 당연히 HBM4에다 써먹겠죠. 수율도 HBM3E만큼 나온다고 하니 참 자신감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세스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젠슨 황하고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만나는가. 최태원 회장의 엄살 얘기를 좀 볼까요? 솔직히 미팅을 더 가지기가 이제는 두렵다. 좀 쉬었다가 만나야 할 필요가 있다. 엄살 부리는 거예요. 솔직히 젠슨 왕이 최태원 회장을 만나주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지금 지난번에도 만나가지고 HBM의 HBM4의 개발 납품을 6개월을 당겨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년 3분기부터 공급이 돼야 되니까 적어도 내년 상반기 아마 1분기 중반 정도에는 HBM4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콜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HBM3E가 콜 테스트를 하는데 7개월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됐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고 하기 때문에 HBM4가 콜이 좀 통과가 땡겨진다 그래도 적어도
아무리 빨리 3, 4개월, 적어도 5개월은 잡아야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내년 1분기 중에는 이 HBM4의 샘플이 나와서 엔비디아의 콜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HBM3 16단이죠. 하이는 요게 단입니다. 단. 스택이라고도 얘기하죠. 요 조그만 합니다. 진짜 손톱만 합니다. 제가 12단은 보고 왔거든요. World's First Development. 참 대단합니다. 이런 걸 만든 기업이 한국에 있는 SK라는 거,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젠순왕 CEO가 이번 만남에서 차세대 HBM 개발 속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안 만날 이유가 없어요. 공개를 할지 비공개를 만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왜냐면 지금 블랙웰이 B100이 나오고, 이제 해가 넘어가면 B200이 나오고, 내년 하반기에는 또 B300이 나와야 돼서 그걸 기다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하게 많잖아요. 제가 전에도 방송을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의 호포 가속기를 48만 5천 개를 샀다잖아요. 어마어마한 가속기를 사고 그것도 많은 그 빅테크 기업들이 살려고 줄을 서 있을 때, 이렇게 시장이 잘 돌아갈 때 하나라도 더 팔아 먹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지난번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죠. 지난번 젠순왕 엔비디아 CEO를 만났을 때 HBM 공급 일정을 6개월 당겨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광노정 사장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했더니만 할 수 있다. 참, 그래서 황 CEO에게 젠순왕에게 6개월 당겨보겠다 답했다는, 벌써 얘기는 끝났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광노정 사장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최태원 회장한테 자신있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젠슨황하고 또 미팅하기가 두렵다. 한 번 더 가면 스케줄을 또 당겨달라 할까? 그건 쉽지 않겠죠. 쉽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26년으로 예상했던 HBM4가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그것은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가장 먼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도 지금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HBM4에서 얘기를 했는데 26년에 대량 생산을 할 것이다 얘기를 했고, 삼성전자도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26년에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대내외적으로 알려지기를 HBM4에서 SK를 추격을 하겠다, 추월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가 HBM4를,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삼성이 HBM하고 PIM을 연결을 해서 HBM에서 연산 기능까지, 그렇게 연산까지 가능하다면 GPU가 필요 없겠죠? CPU가 필요 없겠죠? 이렇게 완전히 HBM이 CPU 되는 이런 정말 획기적인 제품을 시장에 짠 하고 내놓기 전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나 이렇게 평택에 계신 분, 또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 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삼성부스입니다. 삼성부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하고 세스 2025에 들어가는 준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부 DS 이름으로 세스의 별도 전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DS 부분 대신 실리를 틱해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상대로 해서 프라이빗 부스, 비밀의 방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부스는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공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그 말에 있었던 코엑스에 반도체 대전을 갔을 때도 좀 실망을 했거든요. 좀 좋은 제품이 있었으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HBM3E라든가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의 코어를 통과를 하고 했다면 다 전시를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스 2024에서는 DS 부분 전수관을 따로 운영하면서 가상 반도체 팹을 설치를 하던 DDR5, HBM3E 등 주요 제품 대체적으로 전시했어요. 그러니까 2024,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이 아니고 올해 초죠. 올해 초 2024 같은 데는 당연히 그 엔비디아에다 HBM3E를 납품이 될 줄 알고 비즈니스하고 전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세스 2025에는 삼성전자는
디바이스 경험, DX 부문장인 한종희 대표만 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반도체, 그러니까 전영현 부회장이 이쪽에는 안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AI 홈에 대한 이 가전 쪽으로만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세스 2024를 대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세스 여기에 보면 또 LG가 모빌리티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동차와 관련된, 그래서 LG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잘 만드니까, 지금 제 차도 보면 이 디스플레이가 터치 형식으로 잘 나와 있거든요. 지금은 뭐 다 되지만 저는 3년 반 전에 샀을 때도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지금 점점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LG가 세스 2025에 이제 모빌리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장이라든가, 사실은 LG전자는 차체 껍데기만 못 만들지 웬만한 거 다 차량 부품을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미래 자동차에 관련된 LG의 전략이 보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번 세스에 임하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모습이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한마디로 자신감 뿜뿜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에서 지금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니까 AI 홈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스가 기존 가전 중심에서 이게 원래 가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전자라든가 자동차 분야로 확장되면서 AI 반도체 시대가 이렇게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전시가 큰 틀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가 있는데, 삼성은 이렇게 첨단 AI 반도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전시를 못하니까 조금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삼성이 정말 그냥 분발하고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2025는 이렇다 그럴지라도 또 내년에 열리는 세스 2026에서는 정말 세상에 없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세스를 그냥 주름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꿀뚝 같은 겁니다. 하여튼 제가 방송하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인프라 총괄도 평택 캠퍼스로 내려보내고 이런 변화의 조짐들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SK 하이닉스도 우리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이 AI 시대에 잘 올라타서 지금 굉장한 실적을 내고 또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주니까 좋은 겁니다. 하여튼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